시간 9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환풍기 청소 좀 하려고 했다가 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안 떼어지게 뭐 테이프 같은 걸 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겉에만 좀 닦은 상태고 바로 재봉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켰습니다. 어저께 작업하던 거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렇게 좀 더 만들었거든요. 요런 거 뭐 좀 정리가 안 됐긴 합니다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좀 제품 계속 만들면서 보완점을 찾긴 했습니다. 뭐가 보완점이냐? 제가 뭐 여기 박을 때 힘들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제 1.5cm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도 더 튼튼하게 붙일 수 있는 시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도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상침 시간이 몇 분, 한 1, 2분 이상은 빨라진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단축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그 작업 모습도 보여드릴 겸 오늘도 좀 지겨우실 수는 있겠지만 장바구니를 보셔야겠습니다. 재단 매트 이렇게 펴는 것도 사실은 일입니다. 그래갖고 뭐 작은 사이즈를 참 하고는 싶은데 이 화려하기 때문에 두 장 그냥 오늘 다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짜투리 남은 거는 파우치 해도 되고 뭘 해도 좋지만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단이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칼처럼 잘라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뭐 다른 작업 없이 바로 이게 원단을 사용하면 될 정도로 잘 잘라 주셨죠. 요런 데가 사실 좋습니다. 이게 몇 번 구입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막 테두리가 요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잘려서 나오는 집들도 많거든요. 하나를 보면 이제 열을 안다고 다른 뭔가 좀 이점이 없으면 저는 그런 집은 몇 번 쓰고는 이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42c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이게 봐요. 이게 좀 어두운 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금이 아예 안 보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게 사실 재단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45 곱하기 45 정도로 잘라도 되고 저는 한 42 곱하기 42 정도로 할게요. 세로 길이가 해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뉴얼대로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제는 이제 제가 요거를 그대로 몸판 쓴다고 했죠. 그럼 42를 했으니까 뭐 42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손잡이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2 곱하기 42를 해도 되고, 여기 셀비지 부분 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리는 부분 생각을 하면은 한 41cm 정도 하면은 이제 셀비지가 아예 안 보이게 잘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40으로 하겠습니다. 40으로 하고
항상 말하지만은 저희도 남아야 됩니다. 장사는 윈윈 하려고 하는 거지 한 명만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방 방향을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하실지 이제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은 그냥 세로 모양으로 해볼게요. 세로가 좀 세로로 하라고 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요것도 이제 대단한 요런 게 좀 보기 싫죠. 얘는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호불호 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접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 보이니까 뭐 요 정도는 괜찮죠. 요런 건 이제 활용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 저희가 양옆에 이래 접고 이렇게 쑥 넣어야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가 아까 42 정도 였으니까 그거 3분의 1 크기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3분의 1 크기면 한 15c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5cm에서 이렇게 시접이 또 1cm 정도 들어가거든요. 양쪽에. 근데 어제는 제가 13cm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13 해도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저도 그냥 15로 그냥 하겠습니다. 15로 하고 그러면 거진 한 3분의 1마 정도 썼습니다. 40 플러스 15니까는 3분의 1마 하고 조금 남았네요. 그쵸? 저희가 42cm 정도 해서 15cm 더 하면은 몇입니까? 57입니까? 그러면 33이 남았네요. 33으로 큰 가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요 정도 짜투리면은 재미난 거 상당히 할 수가 있죠. 큰 쪼르기 해도 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거 윈드엠 원단입니다. 이 보기보다 막 이 받고 나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얘도 보면 이제 위아래가 있다 그쵸? 이게 위입니다 그쵸? 요 꽃 방향 때문에 자르기 전에 항상 이런 걸 유념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잘라야겠죠. 그러면 이 원단도 보세요. 얼마나 곱게 잘려져서 왔습니까? 딱 받자마자 기분이 좋겠죠.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시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요렇게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반대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방향이고 반대로 하면은 그렇죠. 이제 요 방향입니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뭐 자가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연속 작업이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방향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아까처럼 요렇게 해서 지금 요게 조금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요렇게 자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방 모양이 좀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이 원단으로는 한 개만 만들 거라서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저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자르고요. 세로만 일단 맞출게요. 세로 맞추고 손잡이를 조금 작게 하든지 해서 좀 됐죠. 다음에 이거 자른 김에 이거도 아까 15cm 기억이 맞는지 이제 확인 한번 하고 할게요. 이건 15cm. 여드름은 좀 피곤해서 났던 것 같아요. 잠을 좀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제가 폼 클렌징 안 쓴다 했잖아요. 안 쓰는데 일요일에 뭐 파스타 같은 걸 먹었거든요. 진짜 한 1년 정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느낌이. 파스타는 밀가루도 거진 안 먹다가 진짜 간만에 먹었거든요. 밖에서 사 먹으려면 이제 그런 걸 먹어야 되니까 먹었는데 딱 먹고 다음날 바로 올라오죠. 이래서 별로 좀 그런 거 보면 먹기가 싫습니다. 크림 같은 게 뭐 좀 그런 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잘라주면 되겠죠. 손잡이는 여기. 일단 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한번 좀 대고 잘라줄게요. 그래도 이제 모양이 같으면 더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요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을 2개 이상 할 때는 요렇게 이제 대고 하면 참 편하겠죠. 그러니까 재단도 한꺼번에 쫙 하는 게 효율입니다. 항상. 여기 사실은 이게 다 눈금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게 선이 다 눈금이기 때문에 여기 대고 자르면 좀 정확할 확률이 좀 높겠죠. 한 면 정도는. 그래서 따로 이제 뺐고 이렇게 이제 해줬고요. 손잡이도 15cm 맞춰주겠습니다. 15cm는 안 되고요. 요거였던 것 같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손잡이가 맞네요. 그러니까 얘는 15로가 됐고 얘는 이제 안 되거든요. 길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셀비지 가려지는 걸 생각하면은 13cm 폭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12.5를 하면 더더욱 안전하고요. 12.5로 할게요. 그냥 뭐 짧은 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폭이 좀 짧은 버전. 한 2cm 접으면 뭐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만들었고 주머니 사이즈 재단을 또 해줘야겠죠. 주머니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센치를 다시 한번 잴게요. 이게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아마 도안에서는 30 한 몇 센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끝에 이제 셀비지 부분 알려주고, 여기는 이제 안 예쁘죠, 그쵸?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서 한 30, 최소 30이니까 32 정도로 해볼까요? 1cm, 2cm 정도야 그냥 이제 눈대중으로. 지금 2cm 그냥 눈대중으로 쟀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부 짜투리입니다. 전부 짜투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손잡이고, 이게 그거죠. 이게 주머니죠. 요거는 그래도 좀 볼만하죠. 그냥 셀비지가. 그래도 이게 구멍 뽕뽕 뚫린 게 제 눈에 이제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들면 좋은 점은 노루발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 사실 몇 초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근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계속 갈아 끼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좀 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이 다 되었고, 바로 작업 해보겠습니다. 재단이 제법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지퍼 파우치 증정용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왜 이거 토마토를 세로 방향이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 놓으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원단이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겠죠. 요렇게 만들면은 뒷면이 어때요? 그러니까 꼭지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이 반을 잘라 가지고 두 번 기워야 됩니다. 그쵸? 그게 시간이 걸리고, 요 뭉툭한 거 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이제 증정용이다 보니까 저도 뭐 크게는 안 바랍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빠르게 촬영을 그냥 해볼게요. 이 하던 건 이제 옆으로 좀 밀어놓고. 예, 줌은 이제 2배 줌으로 하고, 이거 하던 작업은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냉난방기 그 교체 같은 거 지원금 작년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 옆에 에어컨 제품을 전기세를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재상이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요번 연도 이제 17일인가 18일부터 또 소상공인이 지원한다고 공지가 떴거든요. 뭐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올해는 나중에 이제 17일이나 18일 이후로 구매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할 게 좀 많긴 한데, 일단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구매를 하시고 영수증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드 영수증이 있어요. 그냥 금액만 찍힌 게 아니고 뭐 매출 전폐해 가지고, 뭐 삼성 같은 데서 사셨으면은 그런 거 다 주겠죠. 그냥 일반 업자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출장비 이런 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삼성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카드 할인도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아마 40%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100만 원에서 40% 하면 그러면 40만 원이죠. 근데 부가세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한 9만 한 뭐 3,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40% 하면은 36만 원 내지 37, 8만 원 정도 들어오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해야 되는데 역시 공식에서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시죠? 1등급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냉난방기 저처럼 구입을 하시면은 뭐 그거지, 냉방기는 1등급이고 이제 냉방기란데 아무튼 그거 에어컨은 1등급이고 히터가 2등급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오케이거든요. 한 개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고, 이제 모르겠으면은 이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제품 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전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거 업자들도 모르거든요. 업자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 천지고, 그 맞닥뜨린 사람, 급한 사람 저희죠. 그러면 이제 한전에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은 바로 이제 다 알려줍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찝혀가지고 됐어. 또 오늘 저는 좀 이제 그런 것 좀 알아보고요. 그렇게 돼갖고 원래는 이제 이런 거 에어컨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게 한 10년 됐거든요.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없애버리고 벽걸이 제품으로 좀 1등급으로 알아보려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미싱 테이블을 조금 어떻게 해갖고 이제 여기를 손님 받는 테이블로 쓰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름 장사도 좀 대비하고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벽걸이는 이제 그 높은 평방을 그건 뭐지, 커버 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1등급 제품은 이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일단 아직 결론 안 났고,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그런 거 좀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이제 완성 한 개 했고, 그 다음에 좀 여드름이 나가지고 아무튼 얼굴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해를 봐주세요. 요 원단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위아래가 틀리죠. 그래서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뒷면에서는 이제 꽃이 위로 가고 앞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잘라줄 겁니다. 과감하게. 앞뒤를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원단을 이게 뭐래든 이게 겹쳐져 있으면은 사고 날 확률 있잖아요. 제가 밑에 원단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작업할 때 이제 여기 살짝 밑으로 빼가지고 작업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양옆에 박고 밑에도 이제 박아주면 됩니다. 임시 고정부터 해서 또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단을 박다 보면요, 이게 이 집게 없이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게란다, 임시 고정 없이 하는 거는 원단 틀릴 확률 100%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동서남북으로 다 꼽아갖고 했는데 귀찮죠.
다음에 집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제법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랑 같이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게값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이제 임시 고정으로 웬만한 거 다 바꿨거든요. 그 다음 집게가 결코 안 쌉니다. 이거 소잉 전용 집게 그런 건 항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땀수를 3.0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편이고요. 왜 3.0으로 하냐 물어보시면 2.5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촘촘하면 좋긴 한데 이 봐요. 이 속도가 안 그래도 이제 느린 건데 2.5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성능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기능상 문제가 없고 작업이 더 빠를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택해야겠죠. 제 입장에서. 됐습니다. 끝에만 지금 요렇게 제가 따로 접어서 접은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맞춰줬거든요. 끝에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원단 잘 겹쳐서 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작업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여기서 오버로크 노루발 빼고 평노루발 바꾸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리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일반 스티치로 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4.0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가운데 가이드 때리거든요. 그런 가이드가 부서지든지 바늘이 부러지든지 4.0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좀 정확도는 사실 떨어집니다. 근데 작업성 때문에 제가 이제 발을 좀 멈춰가면서 손으로 굉장히 방금 천 많이 잡아가면서 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정확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까지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도 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 작업 쉽죠? 그냥 뭐 직선 받기, 단순 직선 받기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알려주면. 다음에 7cm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미싱에 자가 있으면 굉장히 이런 작업이 편하죠. 조금 더 됐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임시 고정 한번 하고요. 예전이었으면 집게 찝으면서 했는데 집게 이제 안 찝고 그냥 합니다. 7cm. 단순 작업이지만 시간이 좀 제법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크. 다음 술 올려서 작업 속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요거 안에 있는 요런 실밥들은 그냥 도중도중 뜯어주시는 게 작업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어차피 뜯어야 되는 거면 지금 뜯는 게 낫겠죠. 뒤집기 전에. 크게는 요렇게만 뜯어주면 될 겁니다. 이제 세 군데 정도 뜯어주고, 그 다음 손잡이 할 겁니다. 손잡이 하기 전에 주머니 할 겁니다. 주머니도 방향을 맞춰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저희가 뒤집으면은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금 봐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0.2mm 정도로 제가 박아줄게요. (0.2mm를)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는 눈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려면 그냥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셔가지고 한 70% 정도. 아직 요걸로는 좀 봉제가 약하니까 조금 더 박아주겠습니다. (1cm) 똑같이 했고요. 뭐 조금 작게 박아도 됩니다. 0.7, 0.5로 박아도 됩니다. 원단이 좀 부족해가지고 적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시접 1cm 꼭 굳이 안 넣으셔도 0.5, 0.7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장미가 꽃이 딱 제대로 왔죠.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이제 더 박아주면 주머니까지 완성입니다. 이 좀 천이 좀 얄싹하니까 방금 여기 톱니 사이로 좀 들어갈 뻔했거든요. 이 이노비스 저기 뭐 A16이었으면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게.
F420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은 참 없거든요. 얇은 천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주머니 예쁘죠, 이렇게. 완전 시선 강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잡이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좀 정확도가 있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오버로큰 오르발 끼고 저거 몸판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깥 끼웠습니다. 이거 1cm 접고 또 1cm. 제가 어제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5.0에 3.5 하면 됩니다. 땀폭을 5.0, 땀수는 3.5입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도 있게 하려면은 다 여기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고정하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딱 대충 이제 접어 주셨으면은 이렇게 딱 잡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왼손에 힘이 겁나 많이 들어갑니다.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이런 부분 힘주기 힘들지. 원단 조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 2단 정도. 사절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잘 안 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고장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소팩에 물어보니까 그게 먼지가 이게 실밥이 이게 커터가 커터 계속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뭉칩니다. 안에 그거를 계속 비워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뭐 공장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은 이제 여셔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그게 원활하게 됩니다. 뭐 여는 거는 50원짜리로 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동전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여셔도 되시고 동전 드라이버는 이제 요런 거고요. 그냥 여기 딱 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돌아갔죠 벌써. 뭐 나온 김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형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낍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저도 오늘 한 번 뺐어요. 계속 여기 쌓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카로운 걸로 뾰족한 걸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찾을 때마다 여기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온 김에 이제 먼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실을 좀 좋은 거 쓰시면은 이거 먼지도 좀 적게 끼실 거예요. 비싼 실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싼 실 쓰면은 진짜 먼지 많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튼 뭐든 간에 제품 적당한 거 쓰십시오. 너무 싼 거 쓰시지도 마시고 너무 비싼 거는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제 합당하시면 그때 쓰신 거고. 벤츠 같은 데 보면은 뭐 아무튼 기름 같은 거 뭐 일반 휘발유 말고 고급 휘발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뉴얼 보고 이제 하시듯이 이것도 이제 제조사 권장에 따라서 이제 하십시오.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판단입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이게 참 쥐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선호는 안 합니다. 이게. 제 생각 요게 손잡이거든요. 요게 저는 처음에 요걸로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러면은 잘 안 돌아와요. 돌리다가 항상 이래 되거든요. 사람 손이 곡선이잖아요. 이게 인체가 원래 돌리다 보면 항상 이게 아니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돌아갑니다. 힘이 부족해서.
그쵸, 지금 안 들어가죠.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부분 딱 넣으시고 동전처럼 여기 손잡이를 잡으시고 요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동전 드라이버 일단 사용법까지 일단 공유를 해봤고 남은 것도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박아주겠습니다. 사실 지금 1cm보다 시접을 좀 덜 주고 있거든요. 이거 만들 때, 그러니까 재단할 때 좀 치수가 조금 부족했었잖아요. 여기 원래 제가 15로 하려 했는데, 뭐 13, 12.5 정도로 잘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시접 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접이 0.5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됐습니다. 요거랑 이제 사이즈 맞는지만 좀 체크해 보면 되겠죠. 뭐 얼추 사이즈 맞습니다. 이게 눈대중이지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끈도 반대쪽이란다. 요거 무지개 이 친구들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1cm. 얘들은 좀 더 적어 줄게요. 정렬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받기가 편해요. 누가 사업 확장을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여러 명이 했습니다. 저한테 뭐 하는 사람들 있겠죠. 저 주변에. 근데 제 생각은요, 일단 하는 거부터 좀 쓸모없는 공정을 최대한 좀 많이 줄여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뽑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그렇죠? 사람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면은 글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가게처럼 하려면 미싱도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미싱도 이제 한 대 갖다 놔야 되고 간단한 미싱 파우치라든지 이제 그 정도는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손님들 사은품 드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조금 해봤거든요. 아무튼 이제 만약에 제가 이게 막 프랜차이즈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직영으로 해서 그냥 할 것 같지. 아무튼 이제 조금 구상 중인 거는 이제 카페지만 토스트도 하면서 저희 가게처럼 미싱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관계자분들한테 뭐 카드 지갑이라든지 그 조리개 끈 파우치 같은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만들어서 이제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빵을요, 이게 단체 주문 들어오면은, 근데 아무튼 이게 소잉으로 먹고 사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메인은 빵입니다. 그러면 빵을 어떻게든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미싱이야 이거 가르쳐 주면 하루 만에 다 하는데 빵이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미싱보다는 칼질이 어렵죠. 그쵸.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요리도 하면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나름 고급 인력인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불판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키우려면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물어보면은 선뜻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막 거의 5년 6년 동안 이제 했으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제일 잘하는 건 맞고, 제 다음 사람 뽑는 게 항상 문제죠. 이 그냥 해선 또 안 돼요. 잘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빵이 10개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빵을 10개를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교육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료 10잔이야 뭐 그냥 누구나 하죠. 그런 거는. 근데 빵 10개는 그거는 연습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손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안 태워 먹고 간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은 힘듭니다 이게. 맥도날드처럼 뭐 맥도날드는 어때요? 그거는 그냥 데우고 패티 데우고 뭐 감자튀김 부어서 타이머 맞추고 소스 같은 거 예를 들어 한 펌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제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정말로 그런 거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로 이걸 대체를 할 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이제 토스트 커팅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 토스트로 프랜차이즈 한 사람 중에 지금 모르겠어요. 그릴로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릴로. 와, 저는 그 사람 보고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사에서 그거를 크로플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요. 냉동 토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매장에서는 그걸 이제 와플 기계 같은 자기들 전용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틀에 넣기만 하면은 빵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뭐 괜찮죠. 그러면 PC방 같은 데 납품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영업을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청점에 이제 있길래 먹어봤는데, 그런 거 당연히 먹어봐야겠죠. 이제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았어요. 금액이 일단은 안 비싸거든요. 그것도 한 2천 몇백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도 좋았고. 근데 보통은 어때요? 토스트를 하려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게 문제였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이제 그 가맹을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좀 멋들어지는 카페 같은 거 하고 싶지 누가 이 소스를 굽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맞죠? 아예 돈을 보고 접근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토스트 일을 했으니까 문토스트를 예를 들면 문토스트는 이게 가맹점 받을 때요
그냥 손님으로 먹으면서도 이거 나도 이거 이래 왠지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듭니다. 그게 그 앞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시청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맛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차의 꿈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아무튼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사에서 그 냉동 제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본사에서 만든 그 와플 기계 같은 걸로 그 토스트를 구워주는 거죠. 그 가게에서 직접. 아무튼 지금 냉동으로 된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바로 조제를 하면 되는,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플처럼 생지를 받아가지고 그 뭐 그냥 구우면 되는 간단한 그거였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런 틀부터 해서 아무튼 형태를 개발하는 게 이제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그 팔로우 해놨었는데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운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포스팅도 많이 올라왔는데 점주를 모집한다 그런 글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저도 장사하면서 느끼지만 그냥 뭐 차라서 갈 수도 있는데 요새는 장사한다 하면은 다른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뭐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그런 거 있죠. 기본적인 것들 많죠. 위생, 점주님 마음가짐 같은 거 있죠. 정말로 이거를 배워가지고 먹고 살 뿐이신지, 그래갖고 60개 치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 뽑는다 하잖아요. 제 친구가 60개를 해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아무나 안 시켜주거든요. 거기도 마인드가 보면 딱 할 만한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가게를 맡기는 모양이에요.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을 보고 뽑겠다는 말인데 그건 저도 좀 동감을 하는 게 아무나 받아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 떨어지는 사람들 점주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어디 60개 시켰는데 맛이 좀 별로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뭐 위생도 좀 별로고 그 다음에 60마리 튀긴 다음에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60개의 그게 아이덴티티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지 그런 거 제가 보는 거 봤습니다. 60개는 아무튼 제 기준에선 좀 부합했습니다. 그렇게 골라가면서 뽑아야 그냥 아무나 안 받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거면 오래 가야지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또 아이템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근데 저는 급하게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당장도 이제 제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필요 없는 공정을
계속 빼고, 재봉도 돈 없는 일은 다 빼버려야겠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제가 원단 구매하는 실력 이런 거 아직 멀었습니다. 공부할 분야가 많아요 아직. 아이고 벌써 이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몸판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손잡이만 연결하면 이제 끝이 나겠죠. 손잡이 나왔는데 얼마 정도 걸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요렇게 1cm 적었다가 1cm에 1cm. 근데 요것보다는 1.5를 적어주는 게 훨씬 작업성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5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1.5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 옆에 안 받고 이제 찝어버렸네요. 말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군요. 지금 뜯는 거 찾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뜯고 있고요. 다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옆 사이드에 1cm만 박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뜯어주고 이렇게 하면 1cm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박아줄게요. 이렇게 해갖고 어찌 보면 잔머리다.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펴가지고 아무튼 뭐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 가정도 이제 챙기는 거기 때문에 사업 수익화 같은 거를 더더욱 이제 하기 쉽고 다른 가게들이 못 따라할 정도로 더더욱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스트 만드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좀 안 따라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거는 좀 이점입니다. 이게 돈 보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 사실 저희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은 많은데 이게 또 그거를 이제 하실지도 모르겠고 저만 해도 지금 9시 나와가지고 거짓 맨날 보면 11시 12시까지 하고 간다. 그쵸? 대중들이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알바생들도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쉽게 폐업이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1.5에 1.5 이렇게 또 적어주시고 이쪽이 이제 중간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만 딱 일단 찝어주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시접이 굉장히 커졌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남다르거든요. 접기도 편하고 벌써 다 접었거든요. 1cm 짜리는 정말로 이게 넣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심했으면 바로 이제 손잡이 사이즈 한번 체크해주고 충분하죠. 직전에 넣는 게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1cm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이게 너무 안 들어가져가지고 조금만 하면 빠지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진짜. 이 방법 발견하고 나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좀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이제 저 유튜브는 막 선생님 같은 유튜브보다는 그냥 장사꾼 유튜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밥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엄청 예술성이 있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예술성이 있고 뭐 한 땀 한 땀 뭐 정성스럽게 막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물량치기잖아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그거만 좀 감안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제 방식대로 맨날 잔머리 굴리는 거지. 좀 왔으면 또 핸들 달아야겠죠. 체크를 해줍니다. 작업 속도는 뭐 괜찮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따는 게 조금 있었지. 좀 맞췄죠. 이 1.5cm 시접이 진짜 큰일을 했습니다. 뭐 얼추 맞죠, 지금 여기도. 문대중으로 했는데 1.5 사이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랑 사이즈 뭐 비슷하거든요, 지금. 완전 똑같다고 저도 말을 안 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육안으로 그렇게 막 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티는 안 납니다. 이렇게 넣으셨으면 한 시간 3분이네요. 실밥 따는 건 나중에 하고요. 모양부터. 모양 직입니다.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 살이 없어갖고 방석이 필수입니다. 저는. 주머니 동시에 이제 박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정리해주고 있고요. 손잡이죠. 잘 잡아주고요. 이렇게 박으면서 오리를 한 마리 달아주겠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를 확인했으면
개가 더 남았죠. 아, 이거 엄청 화려한데요. 아, 이게 왜 안 맞는가 했더만 제가 아까 실밥 따고 안 맞춰졌거든요. 이거 안 찝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여기 손잡이 접어주겠습니다. 접어주고 여기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의외로 작업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렸죠, 그쵸? 작업은 얼마 안 걸렸고, 두 개를 거진 동시에 작업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뭐 선방했다고 봅니다. 재단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면서 했잖아요. 설명 안 했으면은 좀 더 빨랐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밝기 조절 이쁘죠? 완전 패션을 아시는 분이라면 들고 다닐 법한 디자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도 작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제 먼저 접어주고요. 아까는 이제 검은색 원단이라서 이게 접어도 진짜 안 보였거든요. 손다림이 이렇게 이빠이 합니다. 이빠이 하고 주머니도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5로 하면 좋은 게 이런 실밥들이 좀 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실밥 딸 일도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접 한 개로도 이렇게 이제 작업 속도가 많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시접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시접도 조정하기에 따라서 작업 속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접는 게 굉장히 속도 빠르죠. 지금 어제에 비하면은. 그냥 이제 제자리밖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전 구간까지 왔고요. 한참을 더 와야 됩니다. 좀 더 온 느낌이 있거든요. 더 왔네요. 이런 것도 좀 경험이 됐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해야겠다. 여기 넣고 넣었죠. 이렇게 뭐 땀 연결하면 이제 땀이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니다. 작품 만들 때는 다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작품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요. 그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비싼 거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냥 막 쓰는 제품이면 그냥 뭐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공을 쳐주는 작품이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라고 이제 이거 만드는 게지. 조금 여유를 두고,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대충 뭐 여기랑 여기랑 뭐 지수 맞는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잘 됐겠죠. 뭐 이것도 많이 하던 작업이라서 잘 됐겠죠. 걱정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작업할게요. 또 라벨을 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주머니 있는 면부터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박으려고. 아까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딱 주머니 없는 라인을 박고 이제 끝을 냈잖아요. 그렇게 해야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서. 박아서 조금이라도 디테일을 한번 올려보고요. 뭐 모양 이쁘겠죠. 뭐 별 걱정 안 합니다. 너무 원단이 제 취향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적인 패션은 좀 질립니다. 그냥 저도 좀 어찌 보면 옷 입는 거 개성이 있죠. 좀 셔츠랑 넥타이 좋아하고. 그게 또 소품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또 이런 거 화려한 거. 양말도 좀 화려하고 점잖은 거 좋아하고. 화려하면서 점잖은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점잖은데 화려한. 뭐 이거는 점잖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보기에는 되게 제 스타일이.
구입은 퀼트 스타에서 했습니다. 이 원단 구입은 퀼트 스타. 요즘 지퍼 산다고 애용하고 있는데 이제 배송비 맞추다 보니까 광목 원단 구입하면서 광목도 거기서 사거든요. 14소짜리 165폭 한마에 보통 한 3,2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300원? 3,200원. 그런 거 사면서 이것도 같이 샀고요. 좀 오래된 원단이죠. 나온 지 좀 발매된 지 오래된 원단을 저렴하게 좀 구입할 수가 있고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발매 연도 같은 건 안 적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신상 원단보다는 조금 된 거 위주로 취급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싼 거는 싸고요. 비싼 건 비쌉니다. 완전 저렴한 사이트라고 하지는 저도 소개를 못 드리겠고, 몇몇 제품에 한해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이제 뭐 좀 완성샷을 봐야겠죠. 이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뭐 2개 하는데 거의 뭐 1시간 걸렸다, 그쵸? 오늘은. 이렇게 작업하면 이렇고,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초창기에 요거 한 개 하는데 한 50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개봉 실수 난 게 한 개 있죠. 그거 까먹기 전에 좀 메꾸는 작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하기 전에 실밥도 좀 따주고.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비가 저희 동네는 비 오면은 비 오고 춥고 이러면은 좀 손님 많이 없으시거든요. 비 오고 더우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추우면은 손님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 특성이 그렇고. 오늘 재봉 진짜 많이 했습니다. 쿠션도 다 받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일을 했으니까 자랑을 해야겠죠. 뭐 제가요 막 사람 많은 사람한테 이걸 막 공개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기분 저는 그러면 좀 그러면서 그냥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인스타 팔로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스타 예전에 하다 보니까는 이거 그냥 숫자만 올라가고 좋아요는 서로 안 누르는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서로 소통도 안 하는 계정들 있죠. 그런 거 다 지웠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돈을 매기는 세상이니까 숫자가 더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가게 제 거 인스타 할 때도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다 지우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봐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그냥 일단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혼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적당한. 물론 봐주면 아예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많이 보시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됐습니다. 일단은 또 우리 착샷을 또 봐야겠죠. 이 정도 식밥 정리 좀 되고. 저의 오늘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최대네요. 최대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방석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방석도 들어갑니다. 그쵸? 나름 이렇게 저희가 오버로크도 하고 1cm 시접을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방석이 사실 사이즈가 더 크지만 저희가 7cm 폭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구겨 넣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렇고 요거는 좀 손잡이 폭이 적은 버전이었어요. 이제 요렇게 하고 뭐 날카로운 건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겠죠. 뭐 이렇게 막 셀이 다 넣어도 아주 여유로울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제가 아직 이 가방 터져서 들고 오신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양쪽으로 들어볼까요? 장수입니다. 장바구니 장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좀 썸네일 따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됐습니다.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